함께하는 이공인사 도리어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 누구서 성인 김정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화면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면적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 화면은 이러한 픽셀들이 발산하는 빛과 색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기기는 각각의 픽셀을 원하는 색을 부여하고 이러한 픽셀들이 모여 전체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보니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조금 더 섬세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보다 뛰어난 품질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픽셀들을 더 작게 조각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앞쪽에 놓인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화면에 넣을 수 있는 픽셀의 개수가 적어 화면의 완성도와 화면을 바라보는 사용자의 경험이 떨어졌다면 현재에는 하나의 화면에 수많은 픽셀을 넣음으로써 화면 전체의 완성도는 물론 화면을 바라보는 사용자의 경험 역시 상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픽셀이라는 개념은 커피 산업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발효 과정의 세분화는 물론 에스프레소 추출에 있어 다양한 툴과 테크닉의 발전은 모두 가공과 추출이라는 커다란 틀은 같지만 그 과정 안에서의 세분화된 발전들을 통해 커피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저 역시 여러분들께 이런 과정의 세분화가 어떻게 커피의 품질을 상승시키고 있는지를 경험시켜 드릴 텐데요.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커피는 콜롬비아 라스마가리타스 농장의 내추럴 프로세스된 수달룸의 품종입니다. 라스마가리타스 농장은 콜롬비아 빌라델 카우카 지역 해발고도 1900m에 위치해 있는 농장으로 농장주 리고베르테는 커피의 수확에서부터 가공까지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세분화하며 매년 커피의 품질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그는 발효 시 온도와 습도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과발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방지하고자 빨갛게 잘 익은 커피 체리만을 특수 제작한 발효 탱크에 넣고 온도와 습도를 컨트롤하며 48시간 동안 발효를 진행시켰는데요. 이런 세심한 발효 과정 덕분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깨끗하면서도 복합적인 과일의 향기를 가진 수달룸의 에스프레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리고베르테는 건조 과정 역시 매우 세심하게 관리하였는데요. 우선 발효가 끝난 커피 체리들을 기계식 건조기를 통해 모든 체리가 고른 수분율을 가질 수 있도록 48시간 동안 1차적으로 건조를 진행시켰고 이후 온도와 습도를 컨트롤하는 그린하우스로 옮겨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진행되는 건조는 일반적인 과정에 비해 까다롭지만 매우 깨끗하면서도 높은 단맛을 가진 수달루메를 생산할 수 있게 하였죠. 저는 오늘 추출하는 모든 에스프레소는 이런 수달루메의 향미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92도의 추출수를 사용해 21g의 커피로 55g의 에스프레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에스프레소 준비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에 있어서도 과정의 세분화는 커피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분쇄된 커피 파우더의 정전기는 커피의 균일한 추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자 다양한 툴들이 개발되었는데요. 이러한 툴들은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커피 파우더의 정전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분쇄된 커피 파우더의 정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균일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오늘은 이 이오나이저라는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오나이저는 말 그대로 이온을 발생시켜 물체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정전기를 제거해주는 장치인데요. 즉, 분쇄된 커피 파우더의 정전기를 이 이오나이저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라인더의 토출구에 이오나이저의 이온을 분사하여
분쇄되어 나오는 모든 커피 파우더의 정전기를 제거하여 주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정전기가 제거된 제 커피는 에스프레소 추출 시 보다 균일하게 추출되어 여러분들은 보다 매끄러운 질감과 풍성한 단맛을 가진 에스프레소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복합적인 향미와 뛰어난 밸런스가 특징적인 제 에스프레소에서는 다양한 계열의 향미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엄 하이 에시디니스와 미디엄 하이 엑시디티, 미디엄 로우 비터니스의 내용 균형 잡힌 밸런스와 함께 라즈베리, 포도, 유칼립투스의 플레이버를 경험하실 수가 있으며 미디엄 바디, 스무스하고 실키한 텍스처, 그리고 블랙티의 플로럴과 같은 애프터 테이스트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에스프레소를 경험하시기 전 여러분 앞쪽에 놓인 물을 가볍게 한 모금씩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따뜻한 온도의 물은 여러분 입안의 미래의 온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비강 전체를 활성화시켜 제 에스프레소의 맛과 향을 더욱 높은 퀄러티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에스프레소는 앞쪽 스푼을 사용하여 5번 좀 후에 드시면 되고, 사용하신 스푼은 하얀색 유리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유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우유 음료에서도 과정의 세분화를 통해 음료의 품질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우유 속 수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우유의 단맛을 높이는 냉동 분별 증류법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냉동 이를 보다 안정적인 품질의 음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 속 성분들을 일정한 형태로 분해하고 분산시키는 균질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존의 냉동 분별 증류법을 통해 수분을 30% 제거한 우유 450g을 20초간 균질화 작업도 사용해 주도록 할 텐데요. 새롭게 추가된 균질화 과정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은 보다 소프트한 텍스처와 풍성한 향미를 가진 우유 음료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유는 단맛이 가장 좋았던 50도의 온도로 스티밍하여 1대4 제조 비율의 우유 음료를 3mm의 폼과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우유 음료에서는 크리미한 텍스처와 캐러멜, 라즈베리 무스 케이크의 플레이버를 경험하실 수가 있으며 녹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애프터 테이스트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우유음료를 제공받으시면 앞쪽 스푼을 사용하여 5번 충분히 저은 후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과정은 제가 오늘 균질화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처럼 제 우유음료의 맛과 향을 더욱 균일하게 마찬가지로 앞쪽 하얀색 유리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로스팅에서도 과정의 세분화를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바로 단맛이 가장 뛰어났던 스크린 사이즈 15 이상의 생두를 선별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스크린 사이즈 15 이상의 생두만을 선별하여 열풍실 로스팅 머신을 통해 11분 12%의 디벨롭 타임으로 로스팅하여 라스마그레타스 농장의 소달루메가 가지고 있는 단맛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창작 음료 시작하겠습니다. 보다 뛰어난 품질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의 세분화를 통해 픽셀들을 더 작게 조각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픽셀들을 결합하는 것인데요. 픽셀의 세분화가 더 선명한 화면을 만든다면 픽셀들의 결합은 더 큰 화면을 만들어 보다 다양한 그림을 담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개념을 제 창작 음료에도 적용시켜 앞서 세분화시킨 픽셀들을 결합하여 여러분들의 수단으로 에스프레소 경험을 더욱 확장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재료 준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블루베리 오렌지 시럽입니다. 저는 신선한 블루베리에서 착즙한 주스 200g에 백설탕 100g과 오렌지 필 20g을 넣고 4도씨의 냉장고에서 48시간 동안 숙성시켰습니다. 이 재료는 커피의 가공을 대표하는 재료로 섬세한 발효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과일의 향미를 만들게 된 것처럼 창작 음료에서는 제 에스프레소와 만나면서 레드와인과 블러드 오렌지의 향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음료에는 총 32g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커피 오일 사카롬입니다. 저는 수단금의 커피법과 미정제 설탕, 물을 각각 동일 비율로 혼합시켜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숙성시킨 뒤 하리오 페이퍼 필터로 걸러주었습니다. 이 재료는 커피의 로스팅을 대표하는 재료로 로스팅 시 스크린 사이즈를 선별하여 커피의 단맛을 높인 것처럼 제 창작 음료의 단맛 밸런스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음료에는 총 20g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료는 시그니처 아로마 워터입니다. 저는 10g의 카다몬과 10g의 실론 시나몬, 그 다음에 4리터의 물을 함께 증류기를 통해 4시간 동안 증류시켰습니다. 이 재료는 바리스타의 추출을 대표하는 재료로 제가 오늘 이온화의 재료를 통해 에스프레소의 질감을 향상시킨 것처럼 제 창작 음료의 질감을 더욱 실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음료에는 총 40g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는 제 창작 음료에서 에스프레소와 만나면서 실론티의 향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 창작 음료는 모든 향미가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던 따뜻한 온도로 제공해드릴 텐데요. 에스프레소를 포함한 모든 재료는 우유 음료를 제공해드리고 난 뒤 가열식 교반기를 통해 50도의 온도로 미리 데워두었습니다. 창작 음료를 제공해드리는 넓은 볼과 얇은 림을 가진 자는 제 창작 음료의 맛을 더욱 섬세하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다양한 픽셀들의 결합을 통해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게 된 제 창작 음료에서는 다양한 계열의 향미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드와인, 블러드 오렌지, 실론티의 플레이버를 경험하실 수가 있으며 미디엄 바디, 스무스하고 실키한 텍스처,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수정과의 애프터 테이스트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을 제공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제 시연이 모두 끝난 후에 가볍게 3번 스왈링하시어 편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디스플레이 픽셀에 비유하여 과정의 세분화와 결합을 통해 한 잔의 커피를 더욱 선명하고 확장된 경험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스페셜티 커피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고 선명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의 세분화를 통해 커피 본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동시에 더 많은 구성원들을 모아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크기를 키워 나아가야 하는데요. 결국 한 잔의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각각 스페셜티 커피라는 커다란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픽셀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한 잔의 커피가 더욱 선명하고 확장된 경험으로 전달되었을 때 비로소 더 많은 사람들이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 함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 시연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는 조금 더 크고 멋진 미래에 다가가길 바라며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타임. 와! 엄청난 시연을 보았습니다.